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을 기념해 여수 지역 내 조망 명소와 교량 구간을 연결하는 버스 투어 관광 상품이 개발됩니다. 여수시는 여수 고흥간 브릿지 시티 투어라는 이름으로 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소호동과 화양면을 거쳐 고흥까지의 교량 구간을 왕복한 뒤 가사리 갈대밭을 거쳐 돌아오는 버스 투어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운행은 오늘 4월부터로 예정된 가운데 이달 말 투어 코스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뒤 다음 달부터는 매주 토요일 무료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혼자 조업을 하다가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형 어선에서 혼자 조업하다 보면 너울성 파도 등 돌발 상황에 취약한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해줄 사람이 없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고흥 앞바다에서 1톤급 어선을 타고 혼자 조업을 하던 선장이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4일 여수 안도 인근 해상 2톤급 어선에서 역시 혼자 조업하던 선장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나홀로 조업을 하다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홀로 조업은 보통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울성 파도 같은 돌발 상황에 취약하고 바다로 추락하거나 어구에 몸이 끼이는 등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해줄 사람이 없어 위험이 큽니다. 어선 같은 경우에는 조업하고 항해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게 되면 누구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다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절차를 본인이 혼자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5톤 미만 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3년간 전체 어선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5톤 미만 어선 사고로 지난 3년간 72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2인 1조 조업이나 여러 척이 함께 조업하는 선단 조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통신 장비가 보급되면서 선단 조업 의무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근데 혼자 조업을 하시는 거예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선원을 구하거나. 선원 구해가 하늘에 배울 따윈데. 전문가들은 1인 조업의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장비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업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조업 규칙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한 예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조끼도 입지만 칼을 차고 합니다. 칼을. 발이나 손에 걸렸을 때 이게 칼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와 조업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이미 17년 전부터 1인승 소형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여당 입당 의사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개혁 완수와 진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관계자들의 입당 권유와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회 의원들과 주철현, 조계원 예비후보 등은 국민들이 구태의연한 선거 전략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입당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총선 후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경선을 앞두고 경력과 전과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마다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선인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대선 캠프나 직속위원회 출신들은 순천시장과 보성군수 2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활용한 마케팅에 선거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여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모두 30여 명. 2개까지 등록 가능한 경력사항을 따져볼 때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란 문구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만간 경선까지 관련 경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허위 경력이 아닌 이상 제약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마케팅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상관관계로 이어질지 여전히 미지수란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 년 전 발생한 전과까지 게시돼 앞으로 예비 후보자들의 소명 절차와 함께 당의 엄격한 검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 공모는 오늘 28일까지. 공모 이후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규정과 기준이 적용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을 맞아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무료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흥 영남 파령간 국도 77호선 2차선 시설 개량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용역 결과 고흥 영남 파령간 국도 77호선 2차선 시설 개량 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 영남 파령간 국도 77호선 2차선 시설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780억 원 규모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순천시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의견 제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재원 측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3일 기존 운영사가 스카이큐브를 계속 운영하거나 기부 체납을 받아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순천시에 제시한 뒤 오늘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예고됐던 대우전자 광주공장의 세탁기 생산 라인 이전이 올 들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조와는 인원 감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협력업체들의 타격은 현실화됐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탁기와 에어컨 등 생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우전자 광주공장입니다. 전자동 세탁기 라인이 태국으로 이전한 데 이어 다음 달이면 드럼 세탁기도 옮겨갑니다. 또 미니 드럼 세탁기도 3월 말까지 이전하며 세탁기 라인이 모두 태국으로 이전을 마치게 됩니다. 대신 에어컨이나 세탁기에 들어가는 PCB 기판 생산 라인을 구축해 인력 감축 없이 세탁기 라인을 대체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또 멕시코와 중국, 태국 등 해외 사업장에 납품할 PCB 기판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드럼 세탁기 라인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그거까지도 아마 다 철수할 겁니다. 세탁기 라인은 다 철수하는 계획상으로는 3월 달까지는 다 철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세탁기 라인에 부품을 공급했던 협력업체입니다. 영세한 규모의 협력업체들은 세탁기 라인을 따라서 태국으로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 설비 이전이 진행되면서 대우전자에서 발주하는 부품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 납품처를 뚫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부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넓은 땅, 이 공장들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네가 알아서 풀 일, 제로 베이스부터 나오고 협상을 하자라는 거거든. 광주시도 재고를 늘려가고 어음 발행 등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우전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협력업체에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력업체 직원들은 어느 해보다 힘든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여수 영취산의 고압 송전탑 설치에 반발하며 공사 현장에서 단식 농성에 나섰던 주민 대표가 단식 일주일 만에 강제 구조 조치됐습니다. 여수시와 한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단식 기간과 현장 날씨 등을 고려할 때 농성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어제 오후 2시쯤 강제로 구조 조치했습니다. 농성 중이던 최현범 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장은 당국이 선로 지중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농성을 강제 해산했다고 반발하며
설 명절 이후 현장에서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식민지 민중들을 상대로 실시한 동원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전쟁과 동원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순천대 인물학술원이 발간한 이번 자료집에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민중을 동원하기 위해 세웠던 준비 상황을 연구한 논설 49건이 담겼습니다. 한편 순천대는 지난 2018년부터 일제시대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참상을 살펴볼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의 역사, 문화 효과 연구를 수행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영환 총장의 복직을 놓고 청암대학교의 내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서영환 총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영환 총장은 업무 복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는 강병헌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0월 순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와 관련해 순천시가 아이디어 공모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박람회의 개막식과 폐막식 프로그램, 홍보 전략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5팀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가 주최하는 평생학습 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나흘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우주발사 전망대가 설 연휴 기간 특별 개관합니다. 고흥구는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의 설 연휴 기간 분청문화박물관을 특별 개관하고 연날리기, 분청사기 만들기 등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도 설 연휴 기간 특별 개관해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일몰 후 야간 LED 점등 등 다양한 오감 자극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높은 하늘은 대체로 맑고요. 남쪽에서도 비가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불러온 따뜻한 바람 때문에 오늘 기온 어제보다 쑥쑥 올라서요. 서울이 10도, 부산 13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도 느껴질 텐데요. 단 미세먼지 걱정이 되시죠. 오늘은 충청과 대구에서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하겠는데요. 이후로는 연휴 내내 추위도 먼지 걱정도 없겠지만 연휴 후반으로 갈수록 비나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귀경이 시작되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많은 눈이 예상돼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설 당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